이 높은 압력과 열을 받은 내부에서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압력과 열에 의해서 전자가 양성자로 들어갑니다. 두 개가. 이거는 그럼 전기적으로 성질이 없는 중성자로 바뀌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양전자 두 개는 그대로 전자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원자 핵으로 결합을 합니다. 이게 헬륨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질량이 동일한지 봐야겠죠. 수소의 질량값은 1.008입니다. 헬륨의 질량값은 4.003이죠. 곱하기 4를 하면은 4.032가 되죠. 0.029만큼 감소하였죠. 이 4개의 질량보다 만들어진 헬륨이 작죠. 그럼 사라진 이만큼의 질량은 곱하기 광소 30만 킬로미터의 제곱만큼의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방출된다. 빛이 될 수도 있고요, 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순수한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방사선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가 봤을 때는 빛이 보이죠. 별 하면은 빛이 떠오르죠. 빛을 방출하는 별이 탄생을 하였다. 최초의 우주인 별이 탄생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러한 열과 압력 반응을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인공 태양이죠. 우리가 하늘에 보고 있는 그 태양, 그것을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인공 태양인 거죠. 이 핵융합 발전소가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핵 분열 발전소입니다. 핵 분열 발전소. 핵 분열 발전소에 비해서 핵 융합 발전소는 무엇이 더 좋으냐? 핵 분열을 통해서 방사선이 많이 나오죠. 방사능이라고 하고, 방사선, 이것이 방출되는 것이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인체에 해롭죠. 인체에도 해롭고 여러 생물에도 해롭고, 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체를 구조하는 DNA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DNA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이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핵 융합 반응은 상대적으로 나오는 방사선이 굉장히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핵 융합의 재료가 되는 것이 수소죠. 수소는 물을 분해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물이죠. 지구의 물은 지표면의 70%가 바다죠. 자, 바다에서 물을 뽑아서 수소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재료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건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지구의 바다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핵 분열 반응에 비해서 필요한 열과 압력이 더 높다. 그것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 인공태양을 만드는 핵심 과제죠. 지구의 어떤 물질로도 그 열과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요 바깥쪽에 전기 압력을 걸어서 플라즈마라고 하는 인공의 벽을 만들죠. 인공의 벽을 만들고 이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토카마라고 하는데, 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뜨거운 그 열과
열과 압력, 그리고 이 핵융합에 의해서 나타난 열과 압력을 모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몇 초, 몇 분 견디느냐, 이것이 계속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표준 모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표준 모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쿼크 6종, lep톤 6종, 이것을 이어주는 X 입자, 이것을 4대 힘 중 중력을 제외한 3대 힘. 자, 첫 번째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자, 요것을 이어주는 전자기력은 광자, 요거는 강한 핵력은 글루온, 약한 핵력은 Z 보손과 W 보손 분야죠. 이렇게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합치는 것이 대통일장 이론인 것이고, 이 4대인 중력까지 여기에 빠져있는 중력까지 포함하게 되면 만물의 이론이 된다고 했죠. 만물의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Theory of Everything, TOE라는 이론이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력은 말 그대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는 그런 힘인 것이고,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이라는 두 가지 힘이 사실은 같은 형태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쳐서 전자기력이 된 것이고,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같은 핵력이기 때문에 나중에 합쳐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대통령장 이론인데, 강한 핵력이 무엇이냐, 약한 핵력이 무엇이냐, 요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강한 핵력은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있다. 양성자가 있고요. 아까 조금 전자가 있겠죠. 이게 헬륨이겠죠. 그러면은 요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자, 요건 양성자, 요것도 양성자. 자석이 NS이면 NS, 다른 것끼리는 잡아당기죠. 여기가 만약에 SN이면 서로 밀어내겠죠. 마찬가지로 요 원자 핵 안에 양성자도 전기적으로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일 테고요. 요거는 같은 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서로 밀어내서 분열되지 않고 모여있다. 이 힘이 무엇이냐? 이 핵을 이루고 있는 강한 힘, 어떠한 힘, 요것을 강한 핵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힘의 전달 물질은, 전달 입자는 글루온이라는 입자가 있다. 이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한 핵력으로 붙잡아두고 있다. 글루온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핵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를 붙잡아두고 있다. 이것이 강한 핵력이고요. 약한 핵력은 양성자가 중성 미자를 방출하면 중성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붕괴, 원자 핵의 붕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베타 붕괴라고 하는데, 중성 미자를 방출하고 변환하는 이 뭔가 핵을 붙잡아 두고 있는 이 중성 미자를 붙잡아 두고 있는 이 핵이 분열을 일으켜서 변환한다. 이 핵을 붙잡아 두고 있는 이 힘,
상대적으로 이 힘에 비해서 약한 능력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약한 능력이다. 이것을 붙잡아 두고 있는 입자들이 Z 보손과 W 보손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4대 힘 입자들이 있다. 4대 힘 중 3대 힘의 힘 입자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제대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 이후부터는 우주가 탄생한 이후부터, 즉 빅뱅 이후부터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 이후에 태양, 즉 별에 의한 핵융합에 의한 별이 탄생과 별이 죽으면서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우주의 물질들이 우주에 흩어지고 그것들이 모여서 행성, 즉 지구와 같은 행성, 그 다음에 위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 이후 행성에서 살게 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진화를 하였고 현재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나타났고 인간 이후에는 어떠한 문명들이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이 부분도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소가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우주의 원소이고요. 이 수소의 핵융합으로 헬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수소는 팔이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한쪽만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반응성이 좋죠.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된 공유결합한 대로 H2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저번에 말씀드렸었고, 자, 그래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이 기타의 이후에 헬륨이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하고 또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런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극대로 높은 폭발의 압력과 열에 의해서 이런 무거운 금속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초신성 폭발로 우주에 흩뿌려진다. 이것들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탄생 이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